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과학기술대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능시험 다음날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죠. 자, 지원하신 분들이 모두 다 합격을 하셔야 될 텐데 올해 수능이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실제 정시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분명히 명확하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에 일단 올인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첨단 인재 전형 두 개로 전형이 나누어지고 서울과학기술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세요. 대학 내에서 총 5개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첨단 인재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 1차 합격자 발표는 두 개가 동일하게 수능시험 다음 날인 11월 19일에 발표가 나고 면접일자도 동일합니다. 11월 27일 토요일날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 전형 방식도 1단계 전형 방식의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의 30% 동일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도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 서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첨단 인재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단 지원 자격의 내용을 보면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로 학교생활 충실성,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첨단 인재 전형은 첨단 분야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유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정도의 차이,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일종의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을 좀 더 두는 쪽이다 라고 한다면 첨단 인재 전형은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나 활동 역량의 우수성을 좀 높게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첨단 인재 전형은 2021년도에 신설이 되어져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첨단 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창의융합대학의 단과대학 내에서 인공지능 융합학과에서 총 30명을 선발하고요. 지능형 반도체공학과에서 15명, 그 다음에 미래에너지융합학과에서 15명을 선발해서 총 6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이런 첨단 학과인 경우에는 합격생 전원에 대해서 장학금이 수여가 되어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SW 소프트 인재 전형이 있다가 폐지가 되어지고 대학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러한 첨단 인재, 다시 말하면 창의융합대학을 육성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응용학과나 지능형 반도체학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3개 학과가 첨단 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고 여기서 6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집 단위가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서울과학기술대 고교 추천 전형에서 433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경쟁률이 8.93대 1의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343명 모집에 4,553명이 지원해서 13.27대 1의 경쟁률, 첨단 인재 전형은 60명 모집에 668명, 11.13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단계 배수가 약 3배수다 라고 생각하면 전체 경쟁률은 약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경쟁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문과에서 일부 선발하는 학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연공학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선호도가 높고 또 지원 대학 자체가 서울과학기술대, 국민대, 세종대, 광운대, 숭시대 정도가 주요 대학의 라인에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 면접의 유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이며
개별 면접이고 약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이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 그 다음에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전에 이제 기계 시스템 디자인학과에서 출제가 되어졌었던 문제를 보면 면접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2022학년도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지를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내용을 보면 1번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준비해온 곳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면접의 처음에서는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를 물어봐요.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기계안전관리자가 도대체 어떤 직업인가요? 학생부에 이제 본인의 장래희망, 진로희망이 기계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진로희망에 기재가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소서에 시가박스 기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가박스 기타가 뭐죠? 라고 질문하고 있고 물리T의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어떻게 했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란 학교에서 한 독서가 맞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상 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오는 질문의 내용은 공통질문. 다시 말하면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는 이제 공통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 개별 질문은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성취나 결과물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정보공학부에 지원한 학생에게 주어진 질문 내용을 보니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충전 효율을 구하는 건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손실원이 ACDC 커버 효율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ACDC 컨버터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기자동차랑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AC가 뭐고 DC가 뭔지 한번 설명해 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죠. 결국은 뭐냐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예상되어지는 질문은 나의 학생부, 나의 자기소개서에서 시험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내 학생부와 내 자소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를 질문할지 뻔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정확하게 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숙달이 안 돼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들 정도의 나이가 많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본다는 건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학원에 오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 오시기 전에 자 1차 발표 났고 합격하셨으니까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학원에 와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다. 다른 학생들이 말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선생님과 직접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동영상 촬영도 하고 다양한 면접의 형태들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실전력을 배양하시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첨단 인재 전형에 대한 면접 수업을 자, 다음 주 11월 23일, 24일, 25일 자, 화수목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한 반의 인원은 보통 4명 또는 5명 정도의 수업이 돼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학과끼리 면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과끼리 면접을 진행하면 면접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하기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붙거나 내가 붙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노유술과 달리 같은 과끼리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과 학생들끼리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학생이 말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배울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올해 정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들어가기에는,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합격하셨다면 서울과학기술대 면접에 최선을 다하셔서 합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